옵티머스 라임 사태처럼 이 가입자들에게 펀드를 팔았다가 돌려주지 않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 팔린 규모만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분쟁 3년 만에 우리 금융당국이 오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오늘 오후부터 지금 분조회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회의에는 펀드를 판매한 7개사를 더해서 또 피해자 대표들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조회는 당초 9월에 열리기로 했다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이 배상 비율을 놓고 금감원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이것을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네. 분조회가 열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피해자들한테 얼마를 배상해라 이런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얘기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헤리티지, 그러니까 독일 내에 있는 어떤 좀 오래된 건물, 좀 유산으로 남을 만한 오래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걸 뭐 리모델링을 거친 다음에 재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양을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펀드의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펀드라고 할 수 있겠고 파생 결합 증권의 형태로 이제 2017년 4월부터 약 5천억 원어치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을 하면서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이후에 또 5천억 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746억 원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라임, 헤리티지 이렇게 뭐 합쳐서 5대 사모펀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데 네. 지금 나머지 4곳은 지금 배상 판결이 다 결정이 났고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겁니다. 네. 5천억 원이면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겁니까?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이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다음으로 금액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임 펀드 사태로 인한 환매 중단 금액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5천억 원 정도가 피해 금액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좀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약 3,800억 원을 판매해서 국내 최대 판매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배상 판정이 실제 좀 가능한 건지 앞서 뭐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거나 배상을 하라는 쪽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 광고는 얼마나 배상을 할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가능성 어떻게 점칩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은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그러니까 판매사가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이것을 제안을 해서 그 안에서 착오가 유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도 아니고 이건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일에 인정이 되면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이 전액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법리적으로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일컫는데요. 실제로 이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 지난 2020년 라임 펀드 분쟁 조정에서 처음으로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체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반환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해 4월에 옵티머스 펀드 분쟁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 취소가 인정이 되면서 원금 반환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헤리티지 펀드가 계약이 취소가 인정이 되면 국내에서 세 번째 사례로 오르게 됩니다. 100% 반환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고. 금감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혹시 낸 게 있습니까? 이제 독일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펀드가 좀 사기성이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는 관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매사가 과연 이 허위 내용을 설명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됐느냐 이 논리 구조는 사실 좀 입증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이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일에 금감원이 판매사의 판매를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기라고 이제 규정을 한다면 계약 취소 그러니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중하게 논의를 했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입 자체가 사기였으면 이제 전액 배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네. 앞서 지금 5대 펀드 중에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전액 배상을 했지만 네. 나머지 두 개는 또 전액은 아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또 이게 만약에 사기가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사모펀드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도 투자 책임을 좀 지울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피해 투자자들도 오늘 입장을 냈다고요? 네, 해당 이 펀드 투자자들이 오늘 오후 1시 반, 그러니까 2시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시 이 펀드 판매가 불안전 판매도 아니었다, 사기였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래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매사 내부적으로 담보 확인 후 판매하라는 법률 자문을 고의적으로 묵살한 채 사실과 다르게 판매했고 공모 규제 회피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 사실도 밝혀졌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명백한 사기 펀드이다. 계약 취소 결정하라! 결정하라! 네, 피해자들의 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오늘 분조위 최종 결론은 그럼 언제쯤 납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80% 정도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좀 시급하게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참고로 오늘 금감원의 또 다른 분조위에서 경남은행의 라인펀드 판매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투자 원금의 70% 그리고 65%를 배상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배상 기준은 투자 금액의 최대 80% 그리고 최소 40%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이 사기가 아닌 불안전 판매로 가닥을 잡게 된다면 이 정도의 배상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분쟁 조정에서 마무리가 되면 라임 사태로 시작된 이른바 5대 사모펀드 사태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을 전망입니다. 네, 배성재 기자였습니다.